움직이지 마. 손전등 불빛이 바위 틈을 훑었습니다. 분명 이 근처야. 확인 사살까지 끝내야 한다. 64세 박진수 선장은 만삭의 젊은 여자를 뒤로 끌어당기며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갯바위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여자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만삭의 배 위로 여자의 손이 근처에 숨어 올려져 있다. 있었습니다. 저 안쪽을 잘 죽음 살펴봐. 앞에서도 뱃속 아이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새벽 바다 전남 목포 근처 작은 어촌마을. 64세 박진수는 불면증으로 인해 오늘도 갯바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에게 바다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날 이후로 바다는 위로가 아닌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민호야. 진수는 작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전 뺑소니 사고로 잃은 외아들 박민호. 대성건설 감리 엔지니어로 일하며 효자 노릇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했고 진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가 바위 틈에서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위 틈에 만삭의 여인이 파도에 휩쓸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수는 주저없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64세 노인의 몸이었지만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를 끌어안고 바위 위로 올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은. 여자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만삭의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재빨리 여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약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버텨요. 진수는 여자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까지는 약 500m. 64세 노인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지만 진수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붕. 검은 SUV 세대가 해안도로에 급정거했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기다. 저 노인이 뭔가 들고 있어. 빨리 가. 진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이 여자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쫓아온 것이라고. 안 되겠어. 진수는 방향을 틀어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는 골목골목, 바위 하나하나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가까스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창문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검은 SUV들이 마을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여자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진수는 USB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정중한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여자를 안방으로 옮긴 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여자 한 명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지금 진수의 집 안방에 누워있는 그 여자였습니다. 못 봤소.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확실하십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새벽부터 갯바위만 걷다 왔소. 사내는 진수를 예리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64세 평범한 어촌 노인에게서 의심할 만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 사내는 명함을 건네며 떠났습니다. 진수는 문을 닫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하구만. 해가 질 무렵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신이 드시오? 여기는 목포 근처 어촌마을이요. 내가 바다에서 부인을 구했소. 여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한가요? 의사는 아니지만 맥박도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요. 하지만 병원에 가봐야. 안 돼요. 여자가 다급하게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저 죽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요? 아까 검은 정장 입은 사내들이 부인을 찾아왔소.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부인, 대체 무슨 일이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우예요. 저는 대성그룹 회장의 며느리입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그룹.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대성 집안의 며느리라고요? 네. 하지만 제 남편은 1년 전에 죽었어요. 아니, 죽임을 당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거짓말이에요. 제 시어머니 최유라와 그녀의 애인 김민우가 함께 제 남편을 죽였어요. 진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고 해요.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요트 사고로 위장해서 바다에 빠뜨렸어요. 저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해요. 진수는 지우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성애. 죽음 앞에서도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 진수는 10년 전 잃은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민호의 아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만약 민호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면, 부인,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부인과 아이를 지키겠소. 정말, 정말이세요?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요. 누가 와도 부인을 찾지 못할 겁니다. 진수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자를 구한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10년 전 잃은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진수는 지우를 뒷산 바위굴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요. 내일 아침까지 여기 계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검은 SUV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노인네 집을 수색하겠습니다. 영장이라도 있소?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게 무슨 난동이야? 물러서십시오. 이건 중요한 수사입니다. 무슨 수사? 영장도 없이 남의 집을 뒤지겠다고? 주민들과 사내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사내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우두머리가 진수에게 낮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여자를 숨겨주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진수는 바위굴로 돌아가 지우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내일 아침 배를 타고 이 마을을 떠나야겠소. 하지만 어디로? 일단 떠나는 게 먼저요. 여기 있다간 들킬 겁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진수가 물었습니다. 부인, 그 USB, 그 안에 뭐가 들어있소?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요. 제 남편을 죽인 증거들이요. 그럼 그걸 경찰에. 안 돼요. 경찰 중에도 매수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간 증거만 사라지고 저는 죽을 거예요. 진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에 말려들었구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폭풍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진수의 작은 어선이 어둠 속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지우는 선실 안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흔들리는 배 위에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키를 잡으며 먼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64세 평범한 어부가 재벌가의 살인 음모에 휘말리다니.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 여자를 구한 순간부터 진수의 평범한 일상은 끝났습니다. 진수는 지우를 서해의 작은 무인도 근처 폐가로 데려왔습니다. 한때 어부들이 사용하던 대피소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야 할 것 같소? 정말 죄송해요. 선장님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됐소. 이미 시작한 일이요. 진수는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격자들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장님,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말할 수 있겠소? 네, 말씀드려야죠. 지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남편 한태주는 대성그룹 외아들이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회장님은 최유라라는 여자와 재혼하셨어요.
제게는 시어머니가 된 사람이죠. 진수는 조용히 지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유라는 처음부터 회장님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친아들인 제 남편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회장님이 병으로 쓰러진 후 최유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을 죽였다는 거요? 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숨겨온 과거가 있었어요. 10년 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고백했어요. 진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뺑소니? 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한 젊은 남성을 치었대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최유라가 그 사건을 덮어줬어요. 경찰을 매수하고 증거를 없애고 제 남편은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어요. 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박민호님이었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진수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10년 전 그날 새벽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하얗게 식어가는 아들의 얼굴.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가 없는 구간이라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진수는 10년 동안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범인의 아내를 자신이 구했다는 것입니까? 선장님,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진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야.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범인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아내는 지금 진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삭의 임신부, 곧 태어날 아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진수는 바다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하필 내가 그 여자를 구했어야 했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릴까봐, 아니면 적들에게 넘겨버릴까봐. 하지만 진수는 천천히 지우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건 부인이 아니오. 선장님, 부인의 남편도 이미 죽었소? 그것도 살해당했다고 했소? 네. 그럼 진짜 악당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유라와 김민우, 그 사람들이 진짜 악당이요. 부인의 남편을 죽이고 부인까지 죽이려 한 자들, 그리고 10년 전 내 아들의 사건을 덮어준 자들. 진수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내가 부인과 아이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변함없소?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소. 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악당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소. 부인의 남편을 죽인 것도 내 아들의 사건을 덮은 것도 모두 밝혀내고 응징하겠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진수와 지우는 USB를 열어봤습니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요? 제 남편이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에요. 첫 번째 파일. 최유라와 김민우가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들. 두 번째 파일. 비자금 조성 내역서. 대성그룹 비자금 500억? 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파일.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준이 문제야. 회장이 죽으면 모든 게 태준한테 가. 최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김민우의 목소리. 제거해야지. 사고로 위장하면 돼. 진수와 지우는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뺑소니 사건도 우리가 덮어줬잖아. 그때처럼 경찰도 매수하면 돼. 차가운 목소리.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목소리. 녹음이 끝났습니다. 진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것들. 네 번째 파일도 있어요. 지우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태준의 육성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한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유라와 김민우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10년 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당신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최유라가 사건을 덮어줬고 나는 겁쟁이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응징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그리고 우리 아이. 아빠가 못난 사람이라서 미안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진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태준도 피해자였습니다. 최유라에게 약점을 잡혀 평생 조종당한 피해자. 하지만 동시에 민호를 죽인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장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의 남편도 어떤 의미에서는 최유라의 피해자였던 거군요. 네. 그럼 더욱 확실해졌소. 진수가 USB를 꺼내 쥐었습니다. 진짜 악의 뿌리는 최유라와 김민우요.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 증거들로 경찰에 고발할 수 없소? 안 돼요. 경찰 고위층에 최유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를 넘기는 순간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언론은? 언론사 사주들도 대부분 대성그룹과 연결되어 있어요. 함부로 움직이면.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직접 해야겠군요.
네, 내가 직접 저들의 집으로 들어가겠소. 말도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소? 경찰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는다면 우리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세상에 폭로해야 하오. 진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64세 시골 노인이면 의심받지 않을 거요. 정원사나 허드렛 일꾼으로 들어가면 너무 위험해요. 부인. 진수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게는 이제 잃을 게 없소. 10년 전 아들을 잃은 순간부터 나는 빈 껍데기로 살아왔소. 하지만 이제 할 일이 생겼소. 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부인과 아이를 지키고 저 악당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내 남은 인생의 목표요. 지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발 조심하세요. 걱정 마시오. 나는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남은 사람이요. 진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방향. 최유라와 김민우가 있는 곳. 기다려라. 내가 간다. 진수와 지우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유라의 저택은 강남에 있어요. 경비가 삼엄하지만 허드렛 일꾼은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원사로 지원하겠소. 저택에는 서재가 있어요. 거기에 금고가 있고 비밀번호는 제 남편 생일이에요. 지우가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그 안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알겠소. 진수는 계획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섬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영혼이 밤하늘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반드시 해내마. 진수는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2주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64세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그의 모습은 평범한 시골 노인 그 자체였습니다. 정원 관리 일자리 보고 왔습니다. 경비원이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진수는 준비해온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박성수, 전남 목포 출신. 경력은 40년간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나무 가꾸는 건 자신 있습니다. 경비원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벌 저택의 정원사 자리에 누가 목숨을 걸고 잠입하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부인께서 면접 보실 겁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들어왔다. 거실로 안내된 진수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값비싼 그림들, 고급 가구들, 크리스탈 샹들리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한 여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최유라.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성형과 관리로 50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눈에는 50년 전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력서를 보니 나무 관리 경험이 많다고 했는데 최유라가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골 노인에 대한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부인.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아직 건강합니다.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숙소와 식사는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정원 관리뿐만 아니라 집안 잡일도 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최유라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관리인이 안내할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하인 숙소에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진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진수는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저택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낙엽을 쓸고 나무를 손질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진수를 무시했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정보를 얻기 쉬웠으니까요. 저택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1층 거실, 주방, 식당, 응접실, 2층 최유라의 침실, 서재, 손님방들, 3층 보관실, 운동실, 그리고 지하 와인 저장고, 창고. 진수가 노리는 곳은 2층 서재였습니다. 지우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은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수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2주째 되던 금요일 밤, 최유라가 외출했습니다. 오늘 늦을 거예요. 경비만 제대로 서고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최유라가 떠나자 저택은 한산해졌습니다. 경비원들도 한두 명만 남기고 대부분 쉬러 갔습니다. 진수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 나무 계단이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진수는 멈춰 섰습니다. 경비원이 나타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 복도, 서재 문 앞까지 왔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방심했구나. 진수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대부분 장식용이었습니다. 진수는 지우가 알려준 대로 책장 뒤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 책장을 밀자 뒤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전자식 금고. 진수는 지우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2-2-2-5. 크리스마스?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재빨리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대성그룹 비자금 관리 대장.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한태준 사건 처리 비용. 요트 조작 5천만 원, 경찰 매수 3천만 원, 언론 통제 2천만 원, 시신 처리 1,000만 원. 진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증거를 없애는데 쓴 돈의 내역. 마치 장보기 목록처럼 무덤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 세 번째 서류.
이지우 제거 계획. 진수는 급하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요트 사고로 위장, 임신 부임으로 구조 불가능하게 조작, 사망 확인 후 보험금 처리. 진수는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지우가 알려준 대로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유라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정원사 주제에 왜 서재에 들어와 있어? 진수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거짓말 마. 최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금고를 열어놨잖아. 당신 누구야? 그녀는 벽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삑삑.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진수는 결단했습니다. 서류를 품 안에 집어넣고 창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잡아. 최유라의 고함 소리. 경비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층 높이, 바닥까지 약 5m. 진수는 공중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쿵! 진수는 정원의 잔디밭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에 강렬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품 안의 서류와 USB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저기다. 잡아. 경비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해뒀습니다. 뒷문 자물쇠는 낡아서 힘으로 부술 수 있었습니다. 탁!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진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저택 안. 최유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문제가 생겼어. 전화 너머에서 김민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서재에 침입했어. 금고를 열었고 서류를 가져간 것 같아. 뭐라고요? 김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류 중에 뭐가 있었죠? 한태준 사건 처리 내역, 비자금 대장, 이지우 제거 계획. 이런 제길. 김민우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노인이 누구든 며느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하죠? 그 노인을 찾아야 해요. 빨리. 그리고 며느리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최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사람들을 풀게. 전화를 끄는 최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진수의 방향을.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수는 지우가 마련해둔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빌라 반지하. 문을 열자 지우가 달려나왔습니다. 선장님, 다치셨어요.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소? 이것 봐요. 진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제 남편을 죽이고 저까지 죽이려고.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소. 하지만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봤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쫓을 거요. 어떻게 하죠? 준비해야 하오. 마지막 한 방을. 진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도망만 치지 않겠소.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전가옥의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강남구 한 저택에 침입한 60대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진수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CCTV에 찍힌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놀라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선장님, 경찰까지 움직였어요. 최유라가 경찰을 매수했겠지.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공개적으로 쫓기 시작한 거요. 어떻게 하죠? 이대로는. 그때 진수의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수 형님이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요? 저 김태식입니다.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식? 목포 어촌마을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가 기자가 된 후배였습니다. 태식이 어떻게 내 번호를? 형님 얼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식아, 도와줄 수 있겠나? 2시간 후, 서울 외곽의 한 카페. 진수와 지우는 김태식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김태식은 중견 일간지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죽음, 지우를 구한 일, 한태준의 뺑소니 고백, 최유라와 김민우의 살인 음모, 그리고 확보한 증거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부인이 살인을? 여기 증거가 있어. 진수는 USB와 촬영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태식은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하지만 위험해. 최유라는 언론사까지 장악하고 있어.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문사 사주도 대성그룹과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게 믿을 수 있는 선배가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이에요. 대기업 눈치 안 보고 진실만 보도하는 사람이죠. 정말이야? 네. 하지만 증거가 더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태식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셨죠? 최유라와 김민우의 대화, USB에 있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영상도 있어요. 자백 영상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형 증거가 필요해요. 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유라나 김민우를 직접 잡아내야 합니다.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함정을 파야 합니다. 태식은 노트북을 꺼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지우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최유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 더 위험해지지 않겠소? 그게 목적입니다. 최유라가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태식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짜 제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대성그룹 며느리 이지우, 실종 1년 만에 생존 확인 이런 식으로요. 그럼 최유라가 당연히 이지우 씨를 죽이러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녹화하는 거예요. 지우가 두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미끼로 쓰겠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유라 편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론을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진수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어떻게 하시겠소? 지우는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뱃속에는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겠어요. 부인, 이대로 숨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지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죠. 그날 밤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소리에 기사가 떴습니다. 요트 사고로 죽은 걸로 알려졌던 대성그룹 며느리 이지우 생존 확인. 충격적 증언 준비 중. 기사에는 흐릿하지만 지우의 얼굴이 찍힌 사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 이지우 씨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사가 올라간 지 3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헐 대박. 죽은 줄 알았는데 뭔가 있긴 있나 보네. 대성그룹 또 사건 터지나. 청담동 저택. 최유라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이 계집이 살아있었어?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봤어? 봤어요. 내일 오후 2시라고 했죠? 김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전에 처리해야 해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차량 사고로 위장하면. 하지만 기자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기자회견 전에 해야죠. 아침 일찍 카페로 가는 길목에서 최유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아? 의심받을 수도. 의심받는 것보다 증언당하는 게 더 위험해요. 김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지우가 기자회견에서 뭘 말할지 모르잖아요. 알았어. 내가 사람을 보낼게. 아니요. 김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겠어요. 확실하게 끝내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포구의 한 카페 근처, 진수, 지우, 태식, 그리고 태식의 선배 이성우 편집국장이 모였습니다. 카메라는 3곳에 설치했습니다. 태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카페 입구, 맞은편 건물, 그리고 저기 가로수에. 지우 씨는 여기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성우가 카페 2층을 가리켰습니다. 창문으로 밖이 다 보입니다. 위험하면 즉시 뒷문으로 빠져나가세요. 경찰은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형사 한 명을 불렀습니다. 대기 중이에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유라 쪽 경찰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 시간까지 4시간. 자, 시작합시다. 오전 11시 30분. 검은 세단 한 대가 카페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에는 김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최유라의 부하 한 명이 탔습니다. 저기 카페입니다. 부하가 가리켰습니다. 이지우는 아직 안 보이는데요. 김민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자. 이지우가 나타나면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지우가 나왔습니다.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있었습니다. 김민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전현이다.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부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한다. 김민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지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지우는 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돌진하는 검은 세단. 김민우의 일그러진 얼굴. 아이를. 지우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킥. 그 순간 진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우를 밀어내며 대신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쿵. 진수의 몸이 차에 부딪혔습니다. 공중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장님.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민우의 차는 멈추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차량 번호, 김민우의 얼굴, 살인 미수의 결정적 순간, 태식이 달려나왔습니다. 119 불렀어요. 진수 형님. 진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지우 씨, 무사하오? 네, 네. 선장님 때문에. 다행이요. 진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상 다 찍었소? 네. 완벽하게 찍혔습니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이군요. 진수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날 오후 진실의 소리 인터넷 언론사는 긴급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대성그룹 며느리 살해 시도 현장 포착. 김민우 상무 직접 차량 돌진.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민우가 차를 몰고 지우에게 돌진하는 장면. 진수가 지우를 구하는 장면. 선명한 차량 번호판. 기사와 함께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도 공개되었습니다. 한태준 살인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경찰 매수 문서.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가 1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대성그룹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방송사들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유라의 저택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유라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아는 거야?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민우도 회사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살인미수, 살인교사, 횡령, 증거인멸. 혐의가 많으시네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누명이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응급실. 진수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갈비뼈 2대 골절과 뇌진탕이 전부였습니다. 지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장님, 깨어나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장님이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진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지우 씨, 선장님, 아이는 무사하오? 네, 다 선장님 덕분이에요.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야. 태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좋은 소식입니다. 뭐요? 최유라와 김민우 둘 다 체포됐어요. 검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그리고요. 태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호 씨 사건도 재수사 들어갑니다. 한태준이 범인이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진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들렸니? 아빠가 해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성그룹 살인 사건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국민이 주목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진수는 목발을 짚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와야 했습니다. 피고석에는 최유라와 김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진수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검사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지우 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진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고인의 금고에서 찾은 이지우 제거 계획서입니다. 요트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문서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요트 사고로 위장, 임신 부임으로 구조 불가능하게 조작, 사망 확인 후 보험금 처리. 방청객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태준 씨 살해 처리 비용 내역서입니다. 또 다른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요트 조작 5천만 원, 경찰 매수 3천만 원, 언론 통제 2천만 원, 사람을 죽이고 장보기 목록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최유라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문서들의 진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피고인 최유라의 친필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증인은 이지우였습니다. 만삭이었던 배는 이제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최유라는 당신의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제 남편 한태준의 계모였죠. 피고인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 증언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년 전 제 남편이 자살했다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남편이 남긴 영상을 봤습니다.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법정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태준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유라와 김민우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10년 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한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민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당신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유라가 사건을 덮어줬고 나는 겁쟁이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응징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검사가 김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지우 씨를 차로 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김민우는 당당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거짓말입니다. 검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민우가 차를 몰고 지우에게 돌진하는 장면. 선명하게 보이는 김민우의 얼굴.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면서요? 당신 얼굴이 왜 저렇습니까? 김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량 정비 기록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3일 전에 정비를 받았고 브레이크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검사가 손을 들자 한 남자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차가 갑자기 엑셀을 밟으며 여자에게 돌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도 놀라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김민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재판장이 최유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최유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진수, 최유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구해줬다면서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있다니. 놀랍네요. 최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돈과 권력만 쫓아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악마가 됐죠.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최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늦었소. 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오. 최유라는 주저앉았습니다. 맞아요. 다 내 선택이었어요. 2주 후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유라 살인교사, 살인미수, 증거인멸, 경찰 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최유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우 살인, 살인미수,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김민우는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최유라의 지시를 받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땅땅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진수와 지우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10년 만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었는데요. 진수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후련합니다. 하지만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쁘지는 않습니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지우 씨, 시어머니가 25년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슬픕니다. 슬프다고요? 네. 시어머니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으니까요. 돈과 권력에 휘둘린. 지우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 한태준과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고도 숨어 살았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실을 남겼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모두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판결 후 일주일. 대성그룹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있던 회장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지우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최유라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버님, 태준이를 지키지 못했고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아버님도 피해자셨으니까요. 고맙다.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정리하려고 한다. 지우야, 내가 경영권을 물려받아라.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천천히 배우면 돼. 그리고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녀,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회사를 바로 세워야지.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진수와 지우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유모차 속의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된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경영권을 물려받기로 했어요. 잘 결정하셨소. 하지만 걱정돼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소.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강한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도 아이를 지켰고 진실을 위해 싸웠소. 선장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지우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님, 서울에서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도 마련해드리고. 아니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바다로 돌아갈 거요. 하지만 서울은 내게 맞지 않소. 목포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게 내 삶이요. 진수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 아이 얼굴은 보러 올 거요. 정말요? 그럼요.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겠소?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진수는 목포로 떠나기 전 한 곳을 찾았습니다. 교도소, 최유라와의 면회였습니다. 최유라는 수감복을 입고 유리 너머에 앉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왜 왔어요? 최유라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진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유라 씨,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소. 뭐라고요? 미워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더군. 진수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을 거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최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소. 당신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알아요. 25년 후에 나오거든. 한번 찾아오시오. 목포 앞바다로. 왜요? 바다를 보여주고 싶소.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를.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박진수 씨. 최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최유라가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최유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늘 하던 대로 갯바위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호야. 진수는 작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전처럼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빠가 해냈다. 내 억울함을 풀었어. 파도가 대답하듯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뜨자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지어준 새 집이었습니다. 2층 양옥집, 깨끗한 마당과 작은 텃밭,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거실.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며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살이 된 박하은이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와 진수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하은아. 진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언제 왔니? 어젯밤에 왔어요. 지우가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선장님 주무시는 것 같아서 깨우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들어오시오. 진수는 하은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구운 생선, 김치, 나물. 제가 차렸어요. 선장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고맙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서툴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해요. 하은이가 밥을 떠서 진수에게 가져다 댔습니다. 진수는 웃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고맙구나, 하은아.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식사 후 진수는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옆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해요. 그래, 하은이가 물을 주렴. 하은이는 열심히 물을 뿌렸습니다. 대부분 엉뚱한 곳에 뿌려졌지만 진수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선장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세요. 진수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덕분이요. 하은이가 내게 다시 살 이유를 줬소. 선장님, 민호가 남기지 못한 것을 하은이가 채워주고 있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민호를 잊은 건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느낍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진수 형님, 계십니까? 이장님, 어서 오시오. 이장과 함께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왔습니다. 형님, 저희가 감 좀 땄는데 나눠드리려고요.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진수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진수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마을도 유명해졌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가요? 네. 다들 의협심 넘치는 어부가 사는 마을이라고 찾아와요. 진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세요. 64세 나이에 재벌가 악당들을 무너뜨렸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도 따라서 짝짝짝 손뼉을 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수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지우와 하은도 함께였습니다. 조심해, 하은아. 지우가 구명조끼를 입혀줬습니다. 괜찮소? 내가 잘 지킬 거요. 진수는 키를 잡았습니다. 배가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와, 예뻐요.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예쁘지? 진수는 배를 멈췄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요? 저 재혼하기로 했어요. 진수는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재혼이라니? 네. 대성그룹 이사 중 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회사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은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소. 행복하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우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장님은 영원히 우리 가족이에요. 하은이의 진짜 할아버지예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음 날 진수는 혼자 민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민호야. 진수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왔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었어. 너를 죽인 사람도 찾았고 그 사건을 덮은 사람들도 다 처벌받았어. 진수는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따랐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아빠도 이제 편히 살 거야.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아빠한테 손녀가 생겼어. 하은이라고 해. 내가 남기지 못한 것을 그 아이가 채워주고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아. 내 덕분에 아빠가 더 강해졌거든. 진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한 달 후 지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약혼자와 함께였습니다. 선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약혼자 강민준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지우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선장님 덕분에 지우 씨와 하은이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아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잖아요.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우 씨와 하은이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선장님도 저희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수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고맙소. 하은이 잘 부탁하오. 할아버지. 하은이가 달려와 진수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생겼어요. 그래, 좋겠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하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2달 후, 지우와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예식장. 진수는 하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진수는 어색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지우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우 옆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어린 하은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진수가 앉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선장님, 지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주실래요? 진수는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선장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함께 걸어주세요.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수는 지우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64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로 연장. 진수는 한적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때 대성그룹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수 선장님이시죠? 네, 회장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장님은 영웅이세요. 진짜 영웅. 진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와 작은 집,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하은이.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회장은 진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는군요. 결혼식 다음 날, 진수는 목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후련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 역시 여기가 좋아.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폐를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진수 형님,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소. 결혼식 어땠어요? 좋았소. 아주 좋았어. 진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 바다가 보이는 거실. 역시 집이 최고야. 진수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진수의 은빛 머리카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민호야, 아빠 잘 살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편히 있거라. 파도가 대답하듯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진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후, 진수는 어느덧 66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만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지우와 하은이가 찾아왔습니다. 4살이 된 하은이는 훨씬 컸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아, 우리 공주님. 진수는 하은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바다 가요. 그래, 가자. 진수는 하은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갯바위에서 하은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예뻐요. 정말 예쁘구나. 엄마한테 선물하자. 네.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진수는 하은을 무릎에 앉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네.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좋아요. 옛날에 바닷가에 할아버지가 한 명 살았단다. 진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물론 4살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그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아주 용감한 엄마랑 귀여운 아기. 그게 우리예요? 그렇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행복해졌단다. 하은이가 진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하은이 사랑해.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은이는 진수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지우와 진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장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른 것 같으세요. 그런가? 네. 좀 더 평화로워 보이세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유라한테 편지가 왔소. 네. 2년 만에 처음이요.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소.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글쎄요. 용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가? 진수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게 됐소.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지. 저도 그래요. 지우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제 남편을 죽이고 저까지 죽이려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사랑 없이 살았으니까. 지우가 하은이가 자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있어서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알았어요. 맞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거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진수는 축제 준비위원장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수 형님, 무대는 여기 설치하면 되죠? 그렇소. 바다가 보이게 해야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건배, 건배. 진수는 마을 이장과 함께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활기차졌어요. 무슨 소리요?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아니에요. 형님이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청년들한테 어업 기술도 전수해 주시고 이장이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이 우리 마을의 큰 어른이세요. 진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무대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의 영웅 박진수 선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니, 나는 어서 올라오세요. 진수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뭘 말하면 좋을지. 진수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소. 어려운 시기에 나를 받아준 마을 사람들,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여러분들께.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2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얻었소. 가족을, 평화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진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진수는 홀로 갯바위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민호야. 진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어. 내가 보고 싶지만 이제는 견딜만해.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최유라를 용서하려고 해. 완전히는 아니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진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너도 원하는 거겠지?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를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진수의 새로운 인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5년 후, 진수는 71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만.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9살이 된 하은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하은아, 언제 왔니? 어제 저녁이요. 할아버지 주무시는 것 같아서 안 깨웠어요. 하은이는 이제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학이라서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낼 거예요. 정말? 진수는 하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갯바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진수의 은빛 머리카락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민호야. 진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는 잘 살았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복수도 했고 정의도 세웠고 새로운 가족도 만났어.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먹어요. 알았다. 간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은빛 파도, 아름다운 노을. 고맙다, 바다야. 내 평생 함께 해줘서. 진수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진수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 진수는 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은빛 머리의 노인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